아침을 여는 뉴스7 4월 20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타 가맹 택시의 카카오톤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토록 한 데에 이어 일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월 99,000원의 유료 회원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가입한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콜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에서는 기사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독과점 횡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모빌리티 시장을 놓고 경쟁사가 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도 점유율 확대와 수익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수익화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를 놓고 논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논쟁의 소비자는 어디쯤 있을까요? 금융권 최초 도입이 유력했던 기업은행의 노조 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기업은행 사회이사 자리 중 공석이었던 2명이 모두 사측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사회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의거해 은행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은행장 제청과 금융위원회 임면으로 선임됩니다. 노조가 추천한 사회이사가 금융위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현 정권의 실세로 분류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의도된 실수를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노조 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과 혁신가가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서 일상의 혁신을 일궈내는 사회혁신 플랫폼 서울혁신센터.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 기업과 1,300여 명의 혁신가들이 서울혁신센터에 입주해 환경, 문화예술, 디지털 산업, 소상공, 창업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에 도전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값진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명화 서울혁신센터장은 범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문제, 사회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혁신가들의 활동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윤명화 서울혁신센터장을 만나 코로나19 시대에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메일유업이 1,5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섭니다. 메일유업은 이달 총 1,5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액 규모는 최대 2,000억에서 3,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메일유업은 연결 기준 총 차입금 1,141억 원에 현금성 자산 1,208억 원으로 차입금보다 보유 현금성 자산이 67억 원 정도 더 많습니다. 또 메일유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인 무차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차입금 상황에 대한 압박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던 메일유업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에서 몸집을 키운 인기 플랫폼 업체들이 속속 오프라인 매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5월 중 서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근처에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의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도 지난 2020년 4월 서울 성수동에 오프라인 매장인 공간 와디즈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선 온라인에서 펀딩하고 있는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1위 업체인 무신사와 와디즈가 오프라인 매장을 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GS 홈쇼핑이 배달 대행업체 브룽을 운영하는 물류기업 메쉬코리아의 지분 19.53%를 약 508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GS 홈쇼핑은 네이버에 이은 메쉬코리아 2대 주주가 됐습니다. GS 홈쇼핑은 급변하는 이커머스, 물류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파트너를 찾던 중 메쉬코리아가 수익 모델, 배송 분야 등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GS 홈쇼핑은 오는 7월 GS 리테일과의 합병을 앞둔 만큼 배송혁신 협의체를 조직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의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인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은행들도 월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을령퀴익 송금 다이렉트 해외 송금에 월 $1만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해외 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띄우고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 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 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나라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악용한 차익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행의 이 같은 조치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